자, 어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 광주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수은의 경선이 열렸는데요. 그 앞얘기 뒷얘기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전병헌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이거 다 보여요 TV로. 아, 그래요? 여기를 보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철이 한때 방송인으로 좀 잘 나가다가 요즘 좀 찌그러졌죠. 국회의원 된 다음에 되게 찌그러졌어. 네, 네. 자, 이철이 안희정 캠프 전략총괄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략총괄실장이 총무실장이에요. 총괄실장입니다. 총괄실장. 왜 전략이 근데 여기 붙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 잘못 붙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PD 잘라야겠네. 자, 이종걸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 예, 이종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일 높은 자리예요. 예, 수도권 내리오선. 예. 안민석이가 맨날 즐겨 쓰는. 오선이에요 벌써? 내리입니다. 내리. 그만 좀 해요 이제. 자, 그 밤을 어떻게 좀 전병헌 의원님. 네. 누가 보면 현직 의원인 줄 알겠네. 전 의원이시죠 전. 전병헌 전 의원. 네. 뭐 전이라고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니 누구 때문에 국회가 안 되지 내가 다 아니까. 그분 대선 나간다 그러대 요즘. 아, 그래요? 네. 밤을 어떻게 보냈어요? 뭐 밤을 어떻게 보내다기보다도 예. 저희들은 뭐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해 가면서 예측한 대로. 예측한 대로 예. 나와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죠. 우선 특히 이제 그 우리 호남이 주는 예.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호남은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민주당의 뿌리고 예. 그래서 야권의 심장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기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었는데 역시 그 호남의 우리 유권자들께서 정권 교체 최적임자인 문재인을 인정을 해줬고 문재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줌으로써 예. 이번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통해서 적폐청산의 에너지 원동력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 이렇게 방송 평가를 듣는 하고요.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채널 틀어요. 네. 여기 정치 1도 모르는 분들이거든. 60.2% 얻었습니다. 이렇게 딱 나가야 돼. 네, 네. 예. 60.2%라는 것은 이미 뭐 어제 저희부터 다 나갔기 잘 때문에 몰라요. 60.2%가 주는 어떤 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예. 아주 그냥 시작부터 염장을 지르시네. 좀 겸손할 줄 아셔야지. 자, 2등한 네. 이철이 의원님. 네, 뭐 2등이나 3등이나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도찐개찐이에요? 네, 뭐 비슷합니다만. 예. 고춧가루 확 뿌려보세요. 아이, 고춧가루 뿌리겠는데 뭐 아쉬운 결과라서 굉장히 아프게 보냈죠. 아프게 그러니까 보냈고. 좀 생각보다 좀 덜 나왔죠. 네, 뭐 들렀는데 기자들 전화 받느라고 계속 시달렸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사실은? 뭐 어떤 목표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은 아마 이재명 캠프나 저희 캠프나 공이 문재인 후보가 50% 안 넘기면 좋겠다. 안 넘기고 예. 그다음에 2등과 20% 안짝에 좀 근접한. 아니 50% 안 넘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50%안 넘기면. 그렇죠. 그래서 2, 3등이 그래도 한 50% 가까이 되면 이게 이제 해볼 만한 구도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훨씬 60%를 넘었잖아. 60.2% 나왔으니까 저희나 이재명 후보 측이나 굉장히 아프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병헌 의원님이 이렇게 60% 넘기고 그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하니까 얄밉죠. 아니 뭐 선거라는 게 그렇죠. 어떻겠습니까. 원래 1등은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 나가는데 전병헌 의원님 좀 까일 것 같은데. 1등은 약간 좀 이래 예. 누려도 됩니다. 그래도 네. 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쯤 돼야지. 근데 진짜 60% 넘을 줄 알았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네. 대개 경선인단 조사에서 대개 60% 안팎의 조사가 나왔죠. 예. 22일 날쯤 그 엠브레인에서 조사한 호남 1000명 예. 조사에서 문화일보에서 보도. 그렇죠. 예. 59.8%가 예. 그 경선인단 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조사였다고 보여져요. 예. 지금 이종걸 의원님 계속 레이저를 쏘고 있어. 어떻게 어제 좀 속쓰렸죠? 예, 이제 50%와 60% 사이라고 예정을 했는데 60%가 넘었죠. 그래서 순간 이제 아득한 면은 있었습니다. 아하.
어우, 솔직하셔. 10시 정도까지 예. 거의 의원들 또 여러 전략팀하고 이제 다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요. 예. 60.2%의 의미, 광주가 주는 우리 민주당의 심장부에서 저희들한테 던지는 그 뜻이 뭘까? 예. 저는 희망을 갖기로 생각했습니다. 50%는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결선으로 가서 이제 다시 대반전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인데 저는 안희정 후보가 근소한 차이나마 2등을 한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충청에서 최소한도 안희정 후보가 실망하지 않고 예정된 국민들의 뜻을 다 받아들여서 예. 과반수에 가까운 힘을 득표를 얻게 좀 해라. 되면 예.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수도권 회전에서 안희정을 방패로 해서 뒤에서 싹 역전하겠다. 충청의 경우는 이재명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 20%를 목표로 하지만 20% 안 될지 모르겠어요. 15% 정도만 돼도 굉장히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충청에서 안희정 후보가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 예, 합해서 한 50% 넘는다는 예, 그런 이재명 목표로. 후보도 좀 신경 좀 쓰세요. 네, 그렇게 안희정 후보 하겠습니다. 신경만 쓰지 말고. 지금 그 보면은 이 어제 그 결과에서 보면 예. 오히려 그 이제 그 저 안희정 캠프에서 아하. 문재인 후보가 60%가 넘지를 못하면 대세론이 없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쳤어요 미리. 네. 그 프레임을 쳤는데 오히려 그 프레임을 친 것이 자기의 함정이 발목을 돼버렸죠. 잡고, 네. 네, 그래서 슬금슬금 확실하게, 염장을 지르고 계셔, 이제. 그 대세론이 확실히 있다라는 예. 것은 이제 안팎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어제 그 우리가 주요한 그 포인트 하나는 지금 1등은 이제 좀 멀어져 있고 예. 2등과 3등이 매우 좋은 후보들이잖아요. 예. 흥미도 있고 나름대로 색깔도 있고 그래서 2등, 3등 싸움이 2등과 또 재밌다. 3등의 싸움도 재미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민주당의 그만하세요. 그 대선 그 경선 싸움이 뭐 앞서간 1등 말고도 또 예. 이렇게 볼거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보통 국민들께서 보통 개혁 적극적으로 진영에서 많이 참여했으면 한노총 선거라든지 뭐 개혁 진영의 선거를 보면 2등이 예. 아쉬운 2등이 항상 1등을 넘깁니다. 그거는 거의 철칙이에요. 그 뭐 아쉬운 2등이 1등을 넘긴다가 뭐예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야? 지금 여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예. 이제 수도권 회전에서 안희정과 그 아주 대제전을 예. 벌인 이후에 2등이 되면 예. 그래서 50% 못 50%를 이제 그 둘이 합해서 50%를 넘긴다는 얘기는 이제 1등이 결선으로 50% 간다는 넘긴다. 얘기입니다. 결선을 그렇게 되면 그 결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에요. 알겠습니다. 뭔가 그 구사 굉장히 엉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설고춧가루 뿌리고 우리 환영해. 자, 전병훈 의원님 그리고 이종걸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과 함께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분들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방송.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 본부장님이 방송하기 전에 내려와갖고 문자 한 500통 왔다고 우리 좋아하는데 이거 갖고 택도 없다 한 10,000통 와야 된다. 자, 장전하시고 발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김지현님, 봉도사 아저씨 그 마성의 매력에 뼛속까지 빠져서 오늘도 추천합니다. 슈퍼맨님 다 보이시죠? 저분 썰전에서 왔어요. 이철희 의원님 반가워요. 썰전 때가 더 잘 나갔어요. 썰전보다 재밌는 정봉주의 정치쇼. 자, 신정자님, 전병헌 의원님 오래간만이네요. 안녕하시죠? 지역구 주민 같아 한번 봐도. 자, 2522님, 이종걸 의원님 보라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겨 보이시네요. 안희정 지사가 정말 수도권에서 선전할 수 있을까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열심히들 싸우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이 세 분 의원께 격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합해서 50% 넘는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를 살짝 띄우면서 격려하면서 방패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철희 의원님. 네. 기분 나쁘죠? 아니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네. 2등 하라니까. 아니 성패는 예. 사실은 뭐 1등, 2등, 3등 하면 2등, 3등 사실은 속이 쓰리죠. 그런데 저희 후보도 그렇지만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이게 당내 경선이에요. 예. 당내 경선이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벽을 이렇게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당내 경선을 벽을 넘어서 이게 막 위태위태할 지경까지 가면
다 손해 보는 거니까 예. 저희는 그 선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전명원 의원님처럼 이렇게 약을 좀 덜 올리시면 좋겠다. 아니 여기서 지금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은데 실제로 이 경선을 바라보는 분들이 조마조마하거든.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아유 이 정도는 뭐 과거 경선에 비하면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 지금은 어느 후보도 당을 깨겠다는 얘기는 근데 아무도 아까 안 방송 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종걸 의원하고 둘이 얼굴도 안 쳐다보던데. 아유 저희가 워낙 좋아하는 형님이라. 예. 또 친해요, 진짜. 오손이니까. 아이 그럼요. 아니 말이 오손이지. 새카만 후배입니다 제가. 예, 20년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 전명원 의원님은 또 제가 하늘 같은 대학교 과 선배님이시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 고대요. 과 선배님이십니다. 오, 국민의 세금으로 몇 년 먹고 살았어. 솔직히 다 까봐. 12년 먹고 살았죠. 아, 그 얘기 하나는 제가 또 열받기 시작하니까 이 방송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아, 김종인 할배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왜 나 잘랐냐고. 네. 자, 근데 궁금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선거법상 그런 내용은 방송해 드릴 수 없지만 이분들 격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공개해 드립니다. 자, 근데 세 분들이 이제 뭐 아까 덜 싸운다 그랬는데 이렇게 경선하면 밖에서 보는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정말 박터지게 싸우는 걸로 봐요. 새벽 2시에 올려갖고 즐겁하게 만든다, 정 떨어지게 만든다 이러고도 안 싸운다는 좀 이상한데 얼굴도 안 보고 감정이 상했냐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아니 경쟁은 어느 정도 싸움은 불가피한 거고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얘기는 안희정 후보는 예. 이 선을 지키라고 캠프에게 지키려고. 신신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프에 속해 있는 어떤 분들이 조금 더 나가면 예.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싸움은 괜찮다. 재미로 보시면 될 그럼 것 같고요. 안희정 의원은 지키는데 다른 두 분이 안 지킨다? 예? 자꾸 이렇게 유도하죠. 전복을 딱딱 찌르시는 것 뭘또 같아요. 너무 전복을 지나치게. 찌르십니까? 1등은 다 예. 감사하나야 돼요. 지금 보면요. 예. 이 비디오도 참 중요한데 우리 저 문재인 후보는 좀 중후형이에요. 예, 어느 중후하게.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보면 그 영화 배우처럼 아주 분명한 심각한 모습을 보면 그런 아주 무게 대선 후보 보여요. 가면 이종걸 의원인데. 근데 그에 반해서 안희정 후보는 빙그레형이지 미소형이죠. 아주 그 아주 웃는 모습이 사람을 아주 녹입니다. 예. 그런 얼굴에서 이렇게 강력한 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오기 힘들어 보이죠. 무장 해제시키는 타입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그 독침을 쏘듯이 촌철살인의 공격이 저는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무서운 쌈딱 편입니다. 스타일이지. 네, 싸움닭입니다. 쌈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는 그렇죠가 아닌데. 본인이 딱 꼈어. 부드럽고 더 아름다운 말을 뿜어내도 예. 싸우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한 톤다운 한 10% 20% 정도 줄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안희정 구도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싸우자면 또 이재명이 아니지. 여론조사상도 보면은 뭔지 오차 범위로 밖으로 벗어난 것처럼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제주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니, 제주를 한다. 광주. 전남. 예, 광주의 광주, 정남, 전북까지입니다. 예. 이번에 호남 전체 민심은 20대 19.4. 그렇죠. 6대 2대 2입니다. 예, 2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3강으로 3강으로. 그렇죠. 3강에서 1강 2중 분명히 얘기해줘. 6대 2대 2인데 어떻게 3강이야.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결선으로 가면 우리 보통 개혁진보의 모든 선거, 모든 투표라는 것이 강한 2위가 1등이 되는 게 거의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 의원님. 네. 결선까지 간다. 네. 1차에 끝난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선까지 가면 좋죠. 오늘 점수 많이 따네. 아니 이게 역시 선수야. 아니 저는 결선까지 가는 것도 모양이 잘 만들어서 가면요. 예. 우리 당 본선 경쟁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생각 외로 좀 낮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희요? 예.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지 그래도. 했죠. 많이 왜냐하면 했죠. 예.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 90% 정도가 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이 시간대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저렇게 점잖은 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경선을 하고 있어? 자기들도 아주 겸손하게 분석하네? 이런 게 오면 1등 해요. 저희가요. 그 호남이라는 데가 예. 이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대연정을 주장하잖아요. 물론 적폐 청산을 위한 대연정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것처럼 배치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저에게 유리한 환경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사실은 중도나 보수 쪽에서 지지층이 많이 있는데 예. 호남으로 가면 대개 우리 당 지지층 아니면 국민의당 지지층이라 중도 보수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척박한 밭이라 처음부터 사실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이 우리가 더 있다 그러는 것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좀 동병상련이긴 합니다만 저희들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 정세에 2등 확실하게 2등 할 줄 다가가는 알았. 일부에서는 2등 할 줄 알았거든요. 호남 정세에 다가가는 메시지가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을 것 그럼 같아요. 이종걸 의원님 왜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어땠어요? 이미 이제 우리 당은 LS 한 번 하고 그때 3등을 악착같이 3등 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예? 2등이나 3등이나 차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도 합해서 거의 저희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데는 저희는 이론이 없다는 생각은 말씀드리고요. 예. 바로 전전날 이제 전남 광주와 전북에 국민의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현장 투표였습니다. 그렇죠. 7만 명, 3만 명이 왔어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대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가서 이렇게 좀 구경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하나의 상대자를 뽑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허.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후보를 의식한 반문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많은 반문의 에너지들이 사실 뺏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ALS와 인바운드 투표의 예. 경우에 우리는 그 반대 영역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예.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민주당 경선이 전체 본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호남 경선에서 안철수 쪽 안철수가 이제 보니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허. 그래서 그걸 야권 같은 거를 놓고 보면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그리고 이제 문재인인데요. 저는 이 세 명을 한꺼번에 같이 문재인의 어떤 대항이 되는 하나의 팀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셋이 어느 하나의 주도를 하게 될 때 저는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 두 명의 회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안철수하고 하게 됐을 때 저는 그것까지 우리 호남 민중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반문 정서를 슬그머니 끌고 나왔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 당내 경선에서 예. 이른바 그 정권 연장 세력들 또 적폐 청산 그 거부 저항 세력들이 쓰고 있는 예. 반문이라는 용어를 우리 내부에서 서슴없이 쓰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답변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요. 잠깐만.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호남에서만의 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남에서 1000명 조사가 있었는데 호남에서 조사에서는 문재인과 그 안철수가 예. 49대 32예요. 문재인과 안철수를 그렇죠. 경선을 놓고 보면 49대 32 그리고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그렇죠. 가정해 보면 네. 호남에서만 49대 문재인이 그 민주당 후보이고 예. 안철수가 국민의당 후보였을 때 두 사람 그 3자 구도에서 예. 또 조사를 해보면은 호남에서 49대 32가 32, 나오고 예. 안희정 지사가 이제 뭐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봤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희정 후보가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역전이 돼요. 그래서 39대 35로 해서 안 지사가 높아요. 오히려. 아니 안철수가 높아. 안철수가 39대 35. 예, 그래서 문화일보에 지난주에 보도됐던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기 호남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고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호남에서는 예. 확실하게 정권 교체의 대표 선수로 그 문재인 문재인이다?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은 모든 언론이 예. 그리고 모든 정파가 다 문재인만
문재인만 바라보고 문재인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1등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수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과장 왜곡보도 심하다는 거죠. 원래 선거에선 그래요.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갤럽의 그 조사, 즉 예. 100명의 그 호남 유권자 100명을 가지고 한 그 샘플을 가지고 좀 떨어졌다 그래서 뭐 폭락을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이 경선 ARS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엄청나게 문재인 때리기를 시도를 알겠습니다. 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전병훈 의원님 발언 총량이 너무 많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철희 의원님 잠깐. 근데 문자 한번 읽어드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 자, 이 세 분들 격려하는 문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3409님, 이철희 의원님 방송 시절부터 팬입니다. 박면님, 이철희 의원님이 대통령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집안 사람 같아 한 번 봐도. 68386 우리 안양의 대표주자 이종걸 의원님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려요. 대통령 나가라는 얘기는 안 나오네 그래도. 자, 박연수님, 갓병원 의원님 안경 멋지시고요. 야, 역시 갓병원. 대인배시군요. 아, 이거 멋있습니다. 여기 안경 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9085님 정봉주의 정치쇼 역시 재밌어요. 봉도산 최고의 요리사. 자, 안희정, 이철희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좀 과도하게 예. 문재인 때리기만 한다라는 불만은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등 하면 원래 맞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좀 넉넉한 편 평상시에 네. 캐릭터로 보면. 네. 근데 제가 좀 요거는 좀 뭐 이렇게 2등한 주자로서 말씀드린 게 예. 아니라 같은 당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4만 표 정도 예, 얻었어요. 14만 숫자로 표. 보면 예. 죠. 그다음에 저희하고 이재명 후보 쪽이 합치면 한 9만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4만 한 5천씩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14만 대 9만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자체 경선에서 호남에서 한 9만 정도 참여했잖아요. 예, 그만 6만 정도 얻었을 그렇죠. 겁니다. 한 6만 5만 정도 9천 표 얻었죠. 그렇죠. 한 6만 정도 되죠. 그러면 9만 플러스 6만 하면 15만이에요. 그럼 14대 15만 구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종걸 의원님이 얘기한 것보다 좀 더 자세히 정리했네.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안희정 지지하는 표와 이재명을 지지하는 표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 전체 민주당 이 틀 내에서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러려면 그 관건은 문 후보의 통큰 리더십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청처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께서는 사실 마청의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죠. 사실 네. 뭐 그동안 약간의 네거티브 서로 공방이 있었지만 그건 애교를 좀 봐주시고 서로가 그러나 사실 문 후보 입장에서 좋습니다. 네거티브를 공격을 하려면은 사실 근거를 누구보다도 갖고 해라. 누구보다도 세게 다른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를 그동안 사실 안 해왔다 안 1등은 해오면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선의 통크게, 발언 때 하셨어요. 예, 통크 선의 발언 때 하셨어요. 엄청 공격하셨어요. 잘하고 계셔. 아니 선의 발언 안 하셨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신 거예요. 저 이철희 의원님 그 선의 발언을 네거티브로 하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 네거티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의 발언이나 예. 이 대연정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이다. 정책적 아. 저 정책적 노선이나 아니, 저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검증을 저는 한다는 네거티브라고 것이에요. 보지는 그리고 않고요. 자, 요거 한 예. 가지만 더 이종걸 말씀드리면 의원도 발언할 기회 좀 주시고요. 그 문 후보가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4만 한 2천 표 얻었는데 예. 그 안 후보가 5만 9천 표를 호남에서 얻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 후보가 리얼미터 중심으로 조사를 우리가 저 객관성을 갖게 된다면 예. 그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그 지지도 격차가 한 2.5배 정도 돼요. 근데 이 얻은 숫자도 예. 2.5배 알겠습니다.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나 안희정 후보는 문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한 팀이다. 자, 라는 점 이종걸 의원님. 말씀드립니다. 예. 예. 마지막 발언 기회예요. 예. 네. 그 아까 전병헌 의원께서 그 이제 호남에서의 49대 안철수의 지지 그 이제 경쟁력을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지표를 보면요. 전체 예. 지표를 보면은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안철수에 대한 경쟁력과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됐을 때 경쟁력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훨씬 앞서는 예.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가요. 그건 예. 근거가 그걸 없어요. 아니 거의 다 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세 분이 오늘 여기서 조금 싸우려고 다 말았거든요.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아, 그럼요.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한다. 그럼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슬금슬금 염장을 지르고 계셔 예, 이제. 그 대세론이 확실히 있다라는 예. 것은 이제 안팎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어제 그 우리가 주요한 그 포인트 하나는 지금 1등은 이제 좀 멀어져 있고 예. 2등과 3등이 매우 좋은 후보들이잖아요. 예. 흥미도 있고 나름대로 색깔도 있고 그래서 2등, 3등 싸움이 2등과 또 재밌다. 3등의 싸움도 재미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민주당의 그 그만하세요. 대선 그 경선 싸움이 뭐 앞서간 1등 말고도 또 예. 이렇게 볼거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들께서 보통 개혁 진영에서 많이 참여했었겠습니다. 한노총 선거라든지 뭐 개혁 진영의 선거를 보면 2등이 예. 아쉬운 2등이 항상 1등을 넘깁니다. 그거는 거의 철칙이에요. 그 뭐 아쉬운 2등이 1등을 넘긴다가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예. 이제 수도권 회전에서 안희정과 그 아주 대제전을 예. 벌인 이후에 2등이 되면 예. 그래서 50%못 50%를 이제 그 둘이 합해서 50%를 넘긴다는 얘기는 이제 1등이 결선으로 50% 간다는 넘긴다. 얘기입니다. 결선을 가는 그렇게 되면 그 결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에요. 알겠습니다. 뭔가 그 구상 굉장히 엉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설고춧가루 뿌리고 우리 환영해. 자, 전병훈 의원님 그리고 이종걸 의원님, 이철희 의원님과 함께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분들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방송.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 본부장님이 방송하기 전에 내려와갖고 문자 한 500통 왔다고 우리 좋아하는데 이거 갖고 택도 없다 한 10,000통 와야 된다. 자, 장전하시고 발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김지현님, 봉도사 아저씨 그 마성의 매력에 뼛속까지 빠져서 오늘도 추천합니다. 슈퍼맨님 다 보이시죠? 저분 썰전에서 왔어요. 이철희 의원님 반가워요. 썰전 때가 더 잘 나갔어요. 썰전보다 재밌는 정봉주의 정치쇼. 자, 신정자님, 전병헌 의원님 오래간만이네요. 안녕하시죠? 지역구 주민 같아 한번 봐도. 자, 2522님 이종걸 의원님 보라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겨 보이시네요. 안희정 지사가 정말 수도권에서 선전할 수 자, 어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것 광주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수은의 경선이 열렸는데요. 그 앞얘기 뒷얘기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전병헌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이거 다 보여요 TV로. 그래요? 여기를 보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철이 한때 방송인으로 좀 잘 나가다가 요즘 좀 찌그러졌죠. 국회의원 된다면 되레 찌그러졌어. 네. 네. 자, 이철이 안희정 캠프 전략총괄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략총괄실장이 총무실장이에요. 총괄실장입니다. 총괄실장. 왜 전략이 근데 여기 붙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잘못 붙은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PD 잘라야겠네. 자, 이종걸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 예, 이종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일 높은 자리예요. 예. 수도권 내리오선. 예. 안민석이가 맨날 즐겨 쓰는. 오선이에요 벌써? 내리입니다. 내리. 그만 좀 해요 이제. 자, 그 밤을 어떻게 좀 전병헌 의원님. 네. 누가 보면 현직 의원인 줄 알겠네. 전 의원이시죠 전. 전병헌 전 의원. 네. 뭐 전이라고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니 누구 때문에 국회를 안 되지 내가 다 아니까. 그분 대선 나간다 그러대 요즘. 그래요? 네. 밤을 어떻게 보냈어요? 뭐 밤을 어떻게 보내다기보다도 예. 저희들은 뭐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해 가면서 예측한 대로. 예측한 대로 예. 나와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죠. 우선 특히 이제 그 우리 호남이 주는 예.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호남은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민주당의 뿌리고 예. 그래서 야권의 심장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기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었는데 역시 그 호남의 우리 유권자들께서 정권 교체의 최적임자인 문재인을 인정을 해줬고 문재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줌으로써 예. 이번 정권교 10%가 예. 그 경선인단 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조사였다고 보여져요. 예. 지금 이종걸 의원님 계속 레이저를 쏘고 있어. 어떻게 어제 좀 속쓰렸죠? 예. 그 이제 50%와 60% 사이라고 예정을 했는데 60%가 넘었죠. 그래서 순간 이제 아득한 면은 있었습니다. 아하.
솔직하셔. 10시 정도까지 예. 거의 의원들 또 여러 전략팀하고 이제 다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요. 예. 60.2%의 의미, 광주가 주는 우리 민주당의 심장부에서 저희들한테 던지는 그 뜻이 뭘까? 예. 저는 희망을 갖기로 생각했습니다. 50%는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결선으로 가서 이제 다시 대반전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인데 저는 안희정 후보가 근소한 차이나마 2등을 한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충청에서 최소한도 안희정 후보가 실망하지 않고 예정된 국민들의 뜻을 다 받아들여서 예. 과반수에 가까운 힘을 득표를 얻게 좀 해라. 되면 예.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수도권 회전에서 안희정을 방패로 해서 뒤에서 싹 역전을 하겠다. 충청의 경우는 이재명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 20%를 목표로 하지만 20% 안 될지 모르겠어요. 15% 정도만 돼도 예. 굉장히 좋은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충청에서 안희정 후보가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 예, 합해서 한 50% 넘는다는 예, 그런 이재명 목표로. 후보도 좀 신경 좀 쓰세요. 네, 그렇게 안희정 후보 하겠습니다. 신경만 쓰지 말고. 지금 그 보면은 이 어제 그 결과에서 보면 예. 오히려 그 이제 그 저 안희정 캠프에서 아하. 문재인 후보가 60%가 넘지를 못하면 대세론이 없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쳤어요 미리. 네. 그 프레임을 쳤는데 오히려 그 프레임을 친 것이 자기의 함정이 발목을 돼버렸죠. 잡고. 네. 네, 그래서 재를 위한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통해서 적폐청산의 에너지 원동력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 이렇게 방송 평가를 듣는 하고요.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채널 틀어요. 네. 여기 정치 1도 모르는 분들이거든 60.2% 얻었습니다 이렇게 딱 나가야 돼. 네, 네. 예. 60.2%라는 것은 이미 뭐 어제 저희부터 다 나갔기 잘 때문에 몰라요. 60.2%가 주는 어떤 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예, 아주 그냥 시작부터 염장을 지르시네. 좀 겸손할 줄 아셔야지. 자, 2등한 네. 이철희 의원님. 네, 뭐 2등이나 3등이나 얼마 차이가 안 나서. 도찐개찐이에요? 네, 뭐 비슷합니다만. 예, 고춧가루 확 뿌려보세요. 아이, 뭐 고춧가루 뿌리기는 저희 뭐 아쉬운 결과라서 굉장히 아프게 보냈죠. 아프게 그러니까 보냈고. 좀 생각보다 좀 덜 나왔죠. 네, 뭐 들렀는데 기자들 전화 받느라고 계속 시달렸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사실은? 뭐 어떤 목표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은 아마 이재명 캠프나 저희 캠프나 공이 문재인 후보가 50%안 넘기면 좋겠다. 안 넘기고 예. 그다음에 2등과 20% 안짝에 좀 근접한. 아니 50%안 넘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50%안 넘기면. 그렇죠. 그래서 2, 3등이 그래도 한 50% 가까이 되면 이게 이제 해볼 만한 구도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훨씬 60%를 넘었잖아. 60.2% 나왔으니까 저희나 이재명 후보 측이나 굉장히 아프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전병훈 의원님이 이렇게 60% 넘기고 이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하니까 얄밉죠. 아니 뭐 선거라는 게 그렇죠. 어떻겠습니까? 원래 1등은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 나가는데 전병훈 의원님 좀 까일 것 같은데. 1등은 약간 좀 이래 예. 노려도 됩니다. 그래도 예. 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쯤 돼야지. 근데 진짜 60% 넘을 줄 알았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네. 대개 경선인단 조사에서 대개 60% 안팎의 조사가 나왔죠. 네. 22일 날쯤 그 엠브레인에서 조사한 호남 1000명 예. 조사에서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그렇죠. 예. 59.8 있을까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열심히들 싸우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이 세 분 의원께 격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합해서 50%가 넘는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를 살짝 띄우면서 격려하면서 방패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철희 의원님. 네. 기분 나쁘죠? 아니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네. 2등 하라니까. 아니 성패는 예. 사실은 뭐 1등, 2등, 3등 하면 2등, 3등 사실은 속이 쓰리죠. 그런데 저희 후보도 그렇지만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당내 경선이에요. 예. 당내 경선이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벽을 이렇게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당내 경선을 벽을 넘어서 이게 막 위태위태할 지경까지 가면
다 손해 보는 거니까 예. 저희는 그 선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전명원 의원님처럼 이렇게 약을 좀 덜 올리시면 좋겠다. 아니 여기서 지금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은데 실제로 이 경선을 바라보는 분들이 조마조마하거든. 너무 싸우는 것 같아요. 아유 이 정도는 뭐 과거 경선에 비하면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 지금은 어느 후보도 당을 깨겠다는 얘기는 근데 아무도 아까 안 방송 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종걸 의원하고 둘이 얼굴도 안 쳐다보던데. 아유 저희가 워낙 좋아하는 형님이라. 예. 또 친해요, 진짜. 오손이니까. 아이 그럼요. 아니 말이 오손이. 새카만 후배입니다 제가. 예, 20년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 전명원 의원님은 또 제가 하늘 같은 대학교 과 선배님이시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 고대요. 과 선배님이십니다. 오, 국민의 세금으로 몇 년 먹고 살았어. 솔직히 다 까봐. 12년 먹고 살았죠. 아, 그 얘기 하나는 제가 또 열받기 시작하니까 이 방송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아, 김종인 할배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왜 나 잘랐냐고. 네. 자, 근데 궁금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선거법상 그런 내용은 방송해 드릴 수 없지만 이분들 격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공개해 드립니다. 자, 근데 세 분들이 이제 뭐 아까 덜 싸운다 그랬는데 이렇게 경선하면 밖에서 보는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정말 박터지게 싸우는 걸로 봐요. 새벽 2시에 올려갖고 즐겁하게 만든다, 정 떨어지게 만든다 이러고도 안 싸운다는 좀